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보겠습니다. 정덕주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덕주입니다. 네, 오는 3월에 아르헨티나 최대의 음악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롤라팔루자 아르헨티나가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립니다. 3일 동안 5개의 스테이지와 100여 명이 넘는 뮤지션들이 참여하고요. 또 푸드코트에는 50여 개의 매장이 세워져 음악과 예술 그리고 워크숍 등 풍성한 이벤트와 더불어 미식을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 될 것입니다. 네. 올해 라인업을 살펴보니까요. 사브리나 카펜터,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그리고 요즘 한창 인기몰이 중인 캐츠아이, 또 DJ 패기구 등이 참여합니다. 네. 1991년 미국 시카고를 본거지로 매년 여름에 개최되는 종합음악 페스티벌인 롤라팔루자는요. 2010년부터 페스티벌의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독일 등 본거지인 미국 시카고를 벗어나 다양한 지역에서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롤라팔루자 아르헨티나는요. 올해로 11번째로 열리고 있고요. 명실공히 중남미 최대의 음악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K-팝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2022년부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제이홉이 각각 한국 그룹 최초 또 한국 솔로 최초로 롤라팔루자에 참여하기 시작해서요. 네. 그 후 아이브와 트와이스, 세븐틴 등 K-팝 그룹들의 참여도가 점차 높아지자 K-팝을 좋아하는 전 세계 팬들의 페스티벌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중남미에선 대부분의 나라들이 스페인어가 공용어이기에요. 네. 국경 이동 시 언어적 불편함이 덜하기 때문에 롤라팔루자 아르헨티나에는 음악을 사랑하는 중남미 국가 팬들이 대거 몰립니다. 네. 앞으로 롤라팔루자 아르헨티나의 K-팝 그룹의 참여도 증가는요. 중남미에서 K-팝의 인기가 높아지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음악, 어떤 가수가 유명한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소개해 주실 만한 인물 누가 있을까요? 네, 아르헨티나에서 유명한 가수는요. 시대와 장르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아르헨티나가 탱고의 원산지인 만큼 탱고로 유명합니다. 네. 19세기 탱고 가수이며 탱고의 황제라 불리었던 카를로스 가르델이 가장 유명하고요. 네네. 그가 불렀던 노래 중에는 미 부에노스아이레스 게리도, 내 사랑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아모레스 데 에스투디안테, 학창 시절의 사랑 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가르델은 탱고 가수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네, 또 전설적인 민중 가수도 있죠. 네, 아르헨티나 음악계에서 메르세데스 소사도 유명합니다. 전설적 민중 가수인 메르세데스는요. 1935년생으로 2009년에 74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포크 음악의 일생을 전념했습니다. 네. 길고 검은 생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였던 그녀는요. 라네그라, 검은 여인이라는 애칭으로 알려졌고요. 네. 2000년부터 라틴 그래미에서 6번의 최우수 포크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나 아르헨티나의 1970년대 군부 시절 압박받던 사회와 시대상에 대응해서요. 그녀는 노래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줬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네. 또 음악 페스티벌에서 인기 있는 장르 락 음악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아르헨티나의 락 음악은 어떻습니까? 네, 아르헨티나의 락은 탱고 재즈 그리고 전통음악의 리듬과 감성을 락 사운드에 결합한 라틴 얼터너티브,
또 라틴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성격이 강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가수로는 피토 파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락 음악의 선구자이며 천재로 평가되는 찰리 가르시아도 있습니다. 1951년생인 찰리 가르시아는요. 음악과 더불어 그의 기행과 광기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공연 때마다 기타와 음향 시설을 부수곤 했고요. 네. 2000년 3월에는 지방도시인 멘도사주의 한 호텔 9층 스위트룸에서요. 외부에 있는 수영장으로 그대로 점프하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점프권은 그 후 메띠레 포르보스, 너를 위해 뛰어내렸어라는 노래로 탄생했습니다. 또 한때는 마약 연루설에 휩싸였던 그는요. 네. 자신의 콘서트장에 앰뷸런스를 타고 와서 입장하기도 했고요. 그 후 미디어들은 그를 통제 불가능한 락스타라고 정의했습니다. 네. 이런 악동이었던 찰리 가르시아의 최근 모습은요. 75세의 나이에 건강도 악화돼 휠체어에 탄 모습도 보이곤 했지만요. 여전히 뮤지션들과 교감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찰리 가르시아 기억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떤 장르가 인기가 있을까요? 네, 요즘 인기 있는 장르는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 트랩인데요. 네. 1996년생인 두끼라는 가수가 유명합니다. 네. 아르헨티나 뮤지션 중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되는 가수이기도 하고요. 그의 대표곡으로는 스페인어와 영어로 되어 있는 She Don't Give a F라는 곡입니다. 제가 그가 살았던 집이라고 알려진 곳을 지나친 적이 있는데요. 네. 현재는 그가 살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성지로 알려져서요. 집 앞쪽 벽 전체가 정말 빼곡하게 팬들의 글들로 쓰여져 있어서요. 네. 원래의 벽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전히 팬들은 그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르헨티나의 음악에 대해서도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덕주 통신원이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책으로 읽는 지금 국제정세라는 제목으로 꾸며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세계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하죠. 그래서 오늘은 뉴스를 잠시 밀어놓고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서점가의 그야말로 혼돈의 국제사회를 분석한 책들이 많이 나온 건 그만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런 책들을 오늘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좀 생각해 보면은 네. 사람들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요즘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네. 규칙 또는 원칙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뭐 세계 곳곳에 극단주의, 분열 이런 게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특히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동맹과 적의 개념 완전히 네. 달라졌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판을 들고 또 유럽 동맹국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네.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참 어렵게 맺었던 그런 국제법, 국제규약, 이런 국제조약 이런 것들이 그냥 정권이 바뀌면 또 수지조각으로 취급을 받고요. 또 미국 대통령이 유엔을 조롱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저도 뭐 매주 이 시간에 국제뉴스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지만 참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근데 학자분들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네. 사실 많이 하셨고 그 무릎에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신 결과물들이 지금 책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연구의 어떤 경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된 계기는 어떤 걸까요? 예, 최근 국내 서점가에 나온 이런 종류의 책들에서 제가 이제 서문들을 많이 보니까 여러 필자분들께서 2021년 1월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일어났던 그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국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면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었죠. 정말 생생하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네. 더더군다나 퇴임을 앞둔 미국 대통령이 부추긴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어떤 혼란, 정치적 혼란, 이거와 많이 겹쳐지는 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내적으로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 많아도 그래도 그 민주주의 기본 틀만은 도전을 받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믿음이 와장창 무너지는 일들이 미국, 우리나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찾아보려는 학자적 관심, 의무감의 결과가 이런 책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주제로 최근에 나온 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번 책들을 많이 살펴보니까요. 네. 좀 뒤져보니까 한 10여 종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크게 좀 나눠보자면은 네. 첫 번째 그룹은 이제 역사학적인 관심에서 이 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해서 성장했고 그리고 변화했고 변질되고 있는지 이런 좀 역사적인 긴 맥락에서 본 책들이 있고요. 네. 또 정치적인 관점, 두 번째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주로 이제 미국 내에 그 민주주의 시스템의 그 한계, 내적 한계나 단점 이런 것들을 분석한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경제도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적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경제적 차원에서 분석한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역사적 관점을 취약하고 있는 책들이 여러 종류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한마디로 이제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이라든지 그런 예전에 한때 세상을 이제 평정했던 그런 문명, 제국도 시간이 되면 쇠퇴하고 몰락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도 또 미국 같은 강대국도 언제 변질되고 또 쇠퇴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시선에서 볼 필요성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역사적인 긴 시간을 분석하고 또 그런 시선으로 분석한 책들 중에 이제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은요. 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이자 정치학자이기도 한 파리드 자카리아 CNN 방송에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쓴 역사는 어떻게 진보하고 왜 퇴보하는가. 그러면 부제는 1600년부터 오늘까지 진보와 반동의 세계사 이런 책입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기는 한데 네. 들춰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4년도에 노벨 경제학수상 공동수상자 미국 MIT 대학의 데런 에스모글루 교수, 네. 시카고 대학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연달아서 책을 같이 써서 펴내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책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리고 좁은 회랑 이렇게 두 가지 책이 있는데 네. 상당히 서점가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두 책 먼저 좀 살펴볼까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예,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이제 보면은 이 에스모라 로빈슨 교수가 이제 이 두 책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650페이지가 넘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책장을 넘기기도 전에 이것도 과연 내가 끝까지 다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역시 이제 긴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분석한 책인데요. 네. 이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뉴스들 이런 것들도 여기에 구체적인 팩트로 많이 인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의미를 어떻게 이제 이 하나의 맥락으로 저자들이 풀어나갈까라고 하는 그 호기심, 궁금증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가게 보면은 굉장히 빠져들 수 있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겁먹지 마라. 너무 겁먹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시군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책의 핵심은 네. 어떤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되고 어떤 나라는 강대국이 됐는데 네. 예를 들면 같은 뭐 미주 대륙에 있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경제도 항상 힘들고 그렇죠. 또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네. 급기야는 대통령이 남의 나라 군인들에 잡혀서 끌려가는 일까지 겪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땅에 있으면서도 네. 정말 국가적 운명이 달라진 나라 남한과 북한을 또 예로 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남한과 북한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궁금하시면 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지는데요. 네. 근데 네. 이 이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리고 좁은 회랑 이 두 책이 맥락이 좀 비슷해요. 네. 어쩌면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후속편이 좁은 화랑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은 두 책을 세트로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은 일이고요. 예, 근데 다 너무 두꺼워서. 너무 방대하시다면은 예, 국가는 왜 실패 그 중에 한 권을 택하셔서 읽어도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650페이지, 좁은 회랑 890페이지가 넘어서 네. 좀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세계는 즐겨 들으시는 분들은 관심이 맞아요.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실패하는 국가의 가장 큰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책에 보면은 네.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굉장히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필자들은 그게 아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포용적인 제도,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있느냐가 국가의 네. 운명을 가른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국가들 쇠퇴하고 네. 뭐 어떻게 그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좁은 회랑의 핵심은 네. 제도와 정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도 중요하다. 이 두 개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제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파트, 국가의 어떤 시스템과 정치적인 파트가 안정되고 발전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걸 견제하면서도 같이 동반자로 성장해 나가는 시민사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개가 공존해서 잘 화합을 이루게 될 경우에는 이 좁은 회랑이라는 거. 그 어떤 나라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좁지만 그래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런 이 회랑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어떤 성공한 나라도 언젠 이게 중간에 그렇게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시스템이 망가지고 시민사회가 제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쇠퇴할 수도 있고 이미 실패했던 국가도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성공한 국가로 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보다 큰 틀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시기 위해서는 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 좁은 회랑 보시면 되겠고 또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다룬 책 어떤 책인가요? 네. 먼저 소개드리고 싶은 책은 그 하버드대 정치학과의 스티븐 레비츠키, 그다음에 데니얼 지블렛 이 두 교수분이 함께 쓴 책들입니다. 네. 이 두 분도 계속 공저를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두 권의 책을 국내 서점가에다가 동시에 내놨습니다. 첫 번째 책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네. 이런 책이고요. 또 두 번째 책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이런 책입니다. 첫 번째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사실 최근에 이 저자들을 집필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조금 뒤늦게 번역 출간이 됐습니다. 네. 이 책을 두 저자가 쓴 이유는 201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트럼프 네. 대통령이 당선됐죠. 예. 이걸 보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한 뉴욕타임스의 칼럼을 게재했다고 해요. 근데 이 칼럼이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 이제 이걸 더 연구를 발전시켜서 책을 써서 내놓은 책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입니다. 네. 근데 책의 우리나라 번역 제목은 조금 모호한데 영어 제목을 보면은 좀 더 직설적이고 이 저자들이 하려는 얘기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요. 영어 제목이 How Democracy is Die. 무너지는 게 아니죠. 그냥 죽는다. 죽는다라고 이제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그 미국 의사당 폭도 난입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한 충격을 두 분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네. 2023년에 발표한 책이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영어 제목이 더 직설적이고 확 그 메시지가 다가와요. 이 영어 제목은 Tyranny of the Minority거든요. 예. 소수의 독재, 폭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책에서 저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공통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또 가장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아온 민주주의 체제가 쇠퇴와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원인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만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를 가속화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이건 트럼프로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만약에 그 퇴임을 해서 트럼프 정부가 물러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네. 두 분이 지적한 거를 보면은 첫 번째 선거 시스템의 그 한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선거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가 선거인단수에 밀려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고어 전 부통령도 그랬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그랬죠. 네. 이런 독특한 선거 제도가 제대로 미국 국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제대로 국가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위기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거 시스템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연방 헌법, 연방 대법원도 그 모든 그 사안들을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반다수결,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들을 너무 많이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주 정부의 시스템도 이제 지적을 세 번째로 하는데요. 네. 그 모든 미국에서는 뭐 정치적인 거를 결정하거나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모든 주가 동등한 표를 갖고 있잖아요. 위치를 네.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인구가 많은 주가 있고 적은 주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그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긴 하는데 소수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소수에 있는 주도 똑같은 정치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사회에 제대로 대중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제목 어떻게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미국의 정치적인 오늘날의 위기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런 내재적인 위기가 한계와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트럼프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물론 트럼프가 가속하고 악화한 경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두 저자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구체적인 신호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네. 이건 미국만의 얘기냐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해당되는 얘기냐라고 하는 걸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선거에 패배한 후보 또는 정당이 막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결과에 불복하는 것. 네.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이 또는 기성 정당이 포퓰리스트들과 결탁하는 것. 그리고 반대편, 세 번째는 반대편 세력을 막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막 공격하면서 낙인 찍기. 네. 또 의회를 우회한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또는 반대로 의회는 행정부를 고의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거나 또는 별로 타당한 의견이 없는데도 탄핵시켜버리기.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구체적인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미국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긴 이게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이미 그런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남의 나라 문제같이 들리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또 권해주실 만한 책 있을까요? 예,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그 티모시 스나이더가 쓴 폭정 20세기 20가지 교훈이라는 책입니다. 네. 스나이더는 원래는 예일대 사학과 교수였는데 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캐나다로 대학을 옮겨서 큰 화제가 된 학자입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민주주의 위기를 이제 다룬 여러 가지 책들을
살펴봤다면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책이 이걸 좀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좀 해답을 주고 또 이런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몇 가지만 보면은 여러 가지 20가지 교훈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금 해야 할 것. 네. 예를 들면은 제도를 보호하고 진실을 믿고 또 스스로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하라.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요령 같은 것들을 여기서 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이 짧습니다. 좋은데요. 네, 짧은데 네. 가볍고 짧은 책이지만 여기에 메시지가. 담고 있는 거는 메시지는 상당히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묵직한 네. 책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만약에 앞에 책들이 좀 부담된다 하시면은 이 책을 보시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좀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러실 때 이 책 읽으시면 조금 네. 해답을 네.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현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책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연휴 지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으로 읽는 지금 국제정세,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샘 쿡의 원더풀 월드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on't know much about history.